꾸라 안녕하세요. 녹화를 시작했고요. 오늘 영상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공군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여자 부사관이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2차 가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됐고요. 성추행 이후 2차 가해, 국방부 장관이랑 공군 총장이 알고 있었다. 이게 SBS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따왔는데요. 2차 가해가, 전 2차 가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성추행도 성추행이고 그렇지만, 자살 사건, 성추행 이후 사후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봤고요. 이번에 일단 가장 이슈됐던 최근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해자 장중사가 피해자 이중사에게 오늘 회식이니까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함. 첫 번째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였고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부대관리 지침상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모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회식이라든지 뭐 개업 축하라든지 뭐였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성추행 당하게 됩니다. 그 앞자리에서는 후임 부사관이 운전을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시면, 사진 보시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렇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전 여기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어요. 세 번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전에도 동일한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성추행했던 가해자가 이전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이 있었대요. 그런데 상사와 준이가 무마했고, 이번에 다시 또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이 술자리로 불러내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회유를. 이거 신고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두 번째, 피해자의 약혼자에게도 잘 좀 말해달라고, 피해자 약혼자가 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군인이겠지만, 아무튼 이중사에게 잘 말해달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또 신고할 테면 해봐라 이러면서 비웃었대요. 심지어. 세상 참 무서워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인데, 이렇게 그 성추행 하나만으로도 잘못이지만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좀 저로서는 놀랍더라고요. 되는 말입니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번만 넘어가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해자 장중사는 용서 안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 그러니까 성추행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나 용서 안 해주면 나 자살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우리 지금 피해자 이중사는 3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나 같아도 정신병 걸리겠다. 이런 상황들이 오면 나 같아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성추행 당한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2차 가해가. 그리고 이번 일 자체도 그 전에 이미 좀 잘 처리했더라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가해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첫 번째로 좀 경악할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상사와 준이가 무마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상관이 불러서 회유까지 했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번 사건의 정리 마지막인데요. 피해자는 전출을 요청해 부대로 옮겼지만 오히려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서 알죠? 이게 어떤 취급을 받은 건지. 오히려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고,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피해본 거밖에 없는데, 피해자일 뿐인데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고, 전입 4일 뒤인 혼인신고하는 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살하는데 그 자살하는 영상까지 녹화해서 남겼다고 해요.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으면은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는지. 자, 첫 번째, 다른 부대로 옮겨졌지만 압박감이 더 커져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부대에서, 전출간 부대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더 관리 잘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뭐 이랬다고 해요. 세상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부대 전입 나흘 뒤 혼인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이랑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어떻게 처벌을 원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가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말이 되나? 부대를 옮겨달라는 A 중사의 요청에도 곧바로 들어주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부대를 옮긴 뒤에도 A 중사는 첫날부터 홀로 야근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성추행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출간 부대에서 첫날부터 야근을 시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고생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된 핵심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번 기사가 말뿐인 매뉴얼, 이런 기사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사건 발생 시 국방부의 신고 절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체계적이에요. 상당히 체계적인데 이런 단계도 있더라고요. 이런 단계도 있고 국방부 2차 예방 뭐 이런 예방도 있고요. 엄청나게 단계가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단계도 많고 나름 정리를 나름 준비를 많이 해 놓은 거죠. 안전장치랍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결론으로는 모두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아니, 이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니까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럼 뭐해? 지키질 않는데. 그럼 뭐 하냐고. 저는 이거 우리가 저번에도 이전 영상이었죠. 그 대한항공 땅콩해양 기억하세요? 그 땅콩해양에서도 진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비행기를 되돌리는 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으로 오히려 그 책임을 그 승무원에게 떠넘겨서 너가 사과문 발표해 라고 했던 것도 경악할 일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사퇴를 결정했지만 보직은 유지하고 그 조사를 이뤄갔는데 또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봐주기 의혹을 남길 만큼 오히려 봐주기를 해주고, 이 대한항공 땅콩해양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재벌가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군대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게 과연 제도적인 문제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뭐해. 그 위에 사람들이 지키질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례들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해서 2차 가해로 인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또 다른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이세요? 2021년 2월 기사. 2021년 2월 기사. 혜린이는 왜 가해자 유죄 선고 앞두고 목숨을 끊었나? 혜린이라는 18살 성폭력 피해를 당합니다. 2019년 11월. 일단 이것도 사건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에 2차 가해를 발생합니다. 2차 가해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치료 도중에 결국 살려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가해로 인해 자살하게 되는 사건이, 이 2차 가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9월부터 9월 20일, 이 혜린이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이 중간 시간이 남죠? 이 시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남겨놓은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페이스북에다가 2차 가해를 한 거 계속해서 욕을 남겼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불링이라 그래서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 반복적으로 따돌림 협박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성폭력을 당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져 그걸로 인해서 자살까지 그런 사건 또 있더라고. 여러 가지가 자살로 내몰린 여군 성폭력. 자,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실 실련 내용인데, 이것도 땅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017년 2월 A씨는 가해자 B씨를 포함해서 3명과 함께 진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4명이서 출장을 간 거예요. 군인 4명이서 출장을 갔는데, 피해자 A씨의 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A씨는 그 4명 중에 가장 직급이 높았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던 A씨는 석 달 뒤 대학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서 추가로 또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추가로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군 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석 달 숨겨진 진실, 3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해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공군 사건도 거의 3달 가까이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100일 넘게. 왜 진척이 안 됐냐? 그 군 내부에서 계속해서 쉬쉬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 사건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행동들을 한 건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해군인데요. 최근에 문제되는 건 공군이었잖아요. 이 사건은 해군입니다. 군부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과거부터 반복된 본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고,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 16번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한 번의 자살 시도 미수, 자살 한 번 미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는 과정, 이런 3달 동안에 이런 16번의 치료를 받고 한 번 자살 시도할 때 동안 해군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관인 B씨의 가로막혀 A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은 여전히 조직을 보호해야 하려고만 한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추행 혹은 성폭행도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안타까운 사건인데 말을 좀 많이 잘 못하네요. 아무튼 이런 안타까운 다 지워졌다. 이번에는 편집을 좀 잘해야겠네. 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한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2차 가해가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충격이 있었고요.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성추행 이후 자살로 이어지는 2차 가해 사례들을 두 가지 더 보여드렸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공군 성추행 이후 자살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